자, 이번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신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 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본 학생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턴 경력이 꼭 있어야 하는지, 또 휴학까지 하면서 인턴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홍 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들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전공이 만약에 철학이다, 아니면 역사를 전공했고 경영 복수 전공, 부전공이 없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휴학을 긴 휴학이 아니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인턴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내가 해외 영업에 대한 꿈이 명확하다. 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겠다.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해외 인턴 가서 돈도 벌고 또 내가 거기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맛보고 어학까지 높인다. 전 이런 부분들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금융권 지원을 하는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인턴이라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객장에서 고객을 많이 응대하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우리 이공계들은 사실 여러분들 인턴보다는 공학 본연의 실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 처해진 전공이라든가 상황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채용 시즌에서 면접에서 좀 어떤 질문들이 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면 임원 면접, 그다음에 실무진 면접, PT 면접, 그다음에 토론 면접, 롤플레이 면접, 이 정도 면접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AI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성적인 부분도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논리적인 판단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을 주고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떤 식의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각기 상황을 가정하고 압박을 받았을 때, AI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석,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분석, 이런 식의 키워드가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이게 혼자 연습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출 질문들을 보고 논리력이 누가 많이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면접 대비를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면접이라니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해보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신세계 푸드의 제품 중 보은 학생이 선택한 제품은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MC분들이나 여기 게스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집에서 연어 스테이크 해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단 요리를 기본적으로 귀찮아서 잘 안 해먹긴 하는데. 홍쌤이나 상국쌤 혹시 있으세요? 연어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전쌤은 어떠세요? 저는 아내가 한번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렇네. 이렇게 전쌤처럼 아내분이 요리를 잘하시면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생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린 맛이라던가 손질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 그리고 가격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연어 스테이크를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4분 만에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저는 아까 홍쌤이 잠깐 언급하시기도 했던 보노보노 마리네이드 연어 스테이크 4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4가지 소스를 개발했다는 점인데요. 토마토 올리브 오일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싱싱한 토마토나 레드 와인이 들어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스타에 넣어 먹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레몬 시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에 곁들여 먹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멕시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풍미가 있어서 맥주 안주로 제격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타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랑 함께 해먹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000원이라는 가격대에 금손으로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프리미엄 셰프의 연어 요리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면 많은 분들이 구매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4가지 소스를 한 번에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스테이크 자체가 소스가 곁들여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연어 자체 말고 스테이크로 해 드시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자, 제품 사용 의향이 있으신가요, 꾸기 형? 저는 근데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라고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했는데, 근데 조금 제가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말이 좀 빨라요. 예, 말이 빠르고, 그리고 준비한 걸 너무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내 준비한 거를 빨리 하고 끝내야지라는 게 있었지.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그래서 간에 물어봐주고. 좀 이렇게 하고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이래 이러면 사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다다다다닥 하고 끝나니까 중간에 막 생각할 게 없었어요. 네. 저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연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7,000원인 거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요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반 완성된 음식들이 너무 잘 나왔는데 가격이 대부분 5,000원, 4,000원 뭐 이 사이에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 경쟁력에서 봤을 때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현 네. 씨는요? 저는 평소에 이제 연어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원래 시세도 잘 모르고 연어 스테이크라는 개념 자체를 잘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마 그게 판매되는 이제 그림 같은 걸 좀 이렇게 가져오셨으면은 아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습니다. 도입에서도 상당히 흥미를 끌어서 뭘 파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집중했는데 상국 씨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뭘 좀 사야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순간 휙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소스도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면서 천천히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이건 홍 쌤이 지난주에 이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해 주셨던 그거랑 똑같은 건데 초반에는 정말 대화처럼 잘 이끌어 갔으나 그 이후에는 정말 외운 거를 진짜 다다다다닥 쏟아내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그 호흡에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전달력도 좋고 귀에 딱딱 꽂히는 그런 발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호흡만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연습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본인이 파는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그 표현은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디테일한 지적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아나운서다운.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보은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저희도 뭐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목하고 이럴 때 좀 전문 용어가 들어가면 저희도 외웠는데도 막상 안 될 때가 많아요. 버벅거리고. 근데 항상 여기 오는 학생들이 약간 조금 그런 전문 용어를 제대로 써야지라는 생각에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판매잖아요. 이거는 판매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전문 용어가 조금 없더라도 그 진심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차라리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어떨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우리 홍기찬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PT를 진행할 때는 우선 그러니까 왜 이 제품을 이 기업이 팔려고 하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어 스테이크를 맛있게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소스가 들어가 있고 조리가 편리하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누구나 하기에 자, 연어 스테이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처럼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직자들이. 그러니까 연어라는 바운드리가 있고 스테이크라는 바운드리가 있죠. 그 스테이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어를 한국 사람들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쇠고기라든가 티본 스테이크 뭐 이런 걸 더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또 연어라는 식자재는 우리는 회를 더 많이 선호해서 먹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소고기 스테이크만 먹었던 어떤 고객이 연어 스테이크를 먹게끔 만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연어라는 식자재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회, 훈제로만 선호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워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 될까? 초반에 이걸 좀 나누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면접장 가서 딜리버리가 잘 되고 논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어라는 식자재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구이로 먹죠. 근데 회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회로 먹으면 제법 맛있다는 거 일부 고객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 연어라는 식자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연어구이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가 뭔가 이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기 이전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거기서 원인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초반에 좀 섹션을 세그멘테이션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발표를 진행하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전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항상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진행할 때는 세분화된 원인 분석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나요? 좋은 소고기보다 방법이죠. 싼데 뭐 영양학적으로는 괜찮다라든지 뭐. 그것도 그렇고 좀 칼로리 면에서 고기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니까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접근해도 솔깃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이어트 쪽으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의 제품 중에 먹어본 게 있다면 그 느낌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피코크 상품 중에 국을 많이 먹어보았는데요. 남원 추어탕이라던가 이런 식의 국을 많이 먹어봤는데 과거에 부모님께서는 사서 먹는 음식은 만들어 먹는 음식만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편견을 깨줄 만큼 고도의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어서 그 PB 상품의 고급화 전략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중식부터 한식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먹어본 제품이 맛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종류가 다양하다로만 얘기하게 되면 좀 차별화된 답변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이 동일한 시장을 두고 CJ라든가 다른 식품 기업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 시식의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맛있다라는 얘기도 그렇게 좀 본인의 경험담과 결부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집에서 어떤 국을 이제 집사람이 끓여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왔어요? 예, 너무 맛있는 거야. 왔어요? 맛있죠. 방탄소년 갔다 왔어요? 끝나고 왔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아 이거는 분명히 내 와이프의 작품이 아니다. 분명히 어느 맛집에서 가져온 것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편 가전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담과 연결을 시키거나 경쟁사와 연결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어떤 컨텐츠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 사항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차별화돼요. 그런 스킬들도 머릿속에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말에 공감하는 게 그 요즘에 경쟁을 하니까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자 사니까 국을 미역국이나 이런 거 좀 대기업 거 먹잖아요. 와, 그럼 다음에 결혼했을 때 내 와이프가 이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 너무 맞죠? 부곡국하고 너무 안에 그리고 너무 양도 많아 이제는 미역 양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결혼 못 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를 한다면 얼마나 오래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큰 행복을 느끼는데요. 신세계 푸드로 요리를 해가지고 나눠 먹을 때 그런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 매출만 큰 빅컴퍼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굿컴퍼니로 나아가겠다는 말을 신세계 대표님이 하셨는데 저도 모든 사람들이 신세계 푸드를 경험하고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상업적인데. 멘트가 좀 상업적이었어. 근데 그 답변을 뭐 정년까지 다니겠다, 뭐 30년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은 학생 답변이 더 맞아요. 수치로 얘기하는 건 적합치 못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내 로열티를 보여줘야 되니까 나는 오래 다닐 거다, 여기서 정년을 맞이할 거다 그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전략과 비전 때문에 나는 취업을 했고 앞으로 일을 할 것이고 그 비전이 영속되는 기간 내에는 끊임없이 저도 이 회사에 기여하고 저 또한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과 좀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답변에서는 오히려 차별화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고객이 음식을 먹다가 혹시라도 이물질이 나와서 발견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가장 먼저 고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 음식의 경우에는 위생이나 양식 먹거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재료에서부터 이송, 보관, 출하, 포장과 유통에 이르는 과정까지 어떤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발견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기술적인 조치까지 취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은 학생 답변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준비된 답변으로 얘기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게 지금 했던 그 텔링이 보은 학생이 거기서 프리토킹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템포와 느낌으로 들리게 되면 준비된 답변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원고를 쓰면서 준비하는 그런 느낌들은 좀 저는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물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식당에서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식당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사과보다는 감성적인 대응보다는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당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에게 신속하게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과 하나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사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해야 고객은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도 아 이제 다음번에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전달하면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식당의 우리 장단점을 말해 보시고 자신의 영양사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학교 식당의 장점은 국내산이라던가 지자체 식품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장점과 또 학생들에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권장 영양소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요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느낀 단점은 항상 급식의 맛이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양사라면 건강과 맛을 두루 갖춘 신제품 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은 학생 답변을 들었지만 뭐 머릿속에 내일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고 그 경쟁하는 사이에서 답변이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식당에서 좀 눈에 갔던 부분은 그 학교 식당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실제로 그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김치를 판매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견으로는 저는 식당 가가지고 우선은 나오는 김치부터 먹어봐요. 그 밑반찬이 맛있으면 메인 디시도 항상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급식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영양사라고 하면 뭐 삼계탕, 복날에 당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 식당이라고 하면 남학생들에게 양도 좀 풍부하게 줘야 하고 또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자재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출시한다, 물건을 판매한다 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하니까 어떤 기본 찬류 하나의 경쟁력만 확고하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급식 사업의 경쟁력은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런 식의 질문이죠. 저 질문을 분명히 나한테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 식의 콘텐츠를 던질 것 같기에 나는 어떻게 좀 차별화돼야 될까? 이런 그 의구심을 갖고 면접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추가 면접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단 역할극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상 고객 사장님이고 그리고 우리 보미 씨가 단체 급식소 영양사 60대 아주머니고 재정 씨가 배식 담당 30대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 전생 같은 경우에는 불평 많은 프로 편식러 잘 프로 어울린다. 편식러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보은 학생이 신세계 푸드 영업직 사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고객사에서 단체 급식을 끊겠다고 연락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보은 학생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알겠죠? 너무 억지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억지 부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억지를 부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저희 급식 끊으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대체 뭐예요? 맛이 문제예요? 아니면 가격이 문제예요? 이유를 알아야 저희도 대처를 하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셨다. 너무 억지 부르지 않기로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려? 회사가 어렵다고 해. 회사가 어려워요. 아, 그럼 가격이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배급하는 게 좀 고퀄리티의 가격은 조금 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추더라도 그래도 퀄리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저렴한 가격대에 배급을 할 테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아무래도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싸게 고퀄리티를 해준다면 싸게 고퀄리티로 하더라도 좀 뭐라 해야 진작에 그렇게 해줬어야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나가셨었잖아요. 현실적인 멘트 나왔다. 아니 거기 먹고 살려고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맞춰.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게 식당 우리 영양사랑 여기 직원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떤 혹시
아, 그건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니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우리 성장기 아이들 커야 되는데 너무 치명적이고 옆으로만 크잖아요. 위로 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신제품 중에 쌀로 만든 탕수육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건강식으로 대체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쌀로 만든 탕수육? 아무래도 그냥 돼지고기로 만든 탕수육은 옆으로도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위로도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모르겠어요. 좀 건강한- 재료를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맨날 똑같은 저희가- 것만 돌려 먹으니까 영양이 아무래도- 불균형이 자꾸 오잖아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음식을 또 만드시려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조리법을 좀 동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이거 해보고 어떤지 반응 한번 살펴보죠. 보죠. 그 배시가 담당 아줌마도 한마디 해요. 그 애들이 음식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아. 맛이 어때요? 그럴 아이, 리가 없는데. 나도 좀 남는 걸 좀 먹긴 하는데 네. 애들이 좀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혹시 너무 많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애 다녀. 마음껏 주는 건데, 네, 좀 맛 부분이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던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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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기 그리고 학생이 맞아요. 이때 아, 막 민기야, 혹시 어떤 음식 종류? 저 사람은 좋아해요? 밥을 안 먹어 맛이 없다고 여기 아예. 아니, 저는 야채를 안 먹는데 네. 고기 반찬은 하나밖에 없고 소세지 이런 걸 좀 여러 개 넣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야채 아무래도 먹기가 싫어요. 학생 자꾸 그렇게 균형에 안 맞춰서 먹으면은 옆으로만 커져. 옆으로만 커져. 우리가 나름 옆으로만 영양을 크니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네. 김치도 저는 빨간 거 안 먹거든요. 백김치만 좀 넣어줬으면 아, 그러면 좋겠어요. 예. 한번 조리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백김치도 한번 넣어볼게. 다 골고루 먹어야 돼. 다 수용하시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고서 그 가격을 계속 맞출 수 있겠어요? 가격을 저희가 납품하는 과정에 좀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고생했어. 보은 학생이 지금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했던 영상이 전혀 지금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은 학생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르바이트를 좀 안 해본 것 같은데 고객을 지금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티튜드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죠. 구직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영업사원들한테 원하는 애티튜드는 딱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은행 가보죠. 그 은행 행원들, 그러니까 내가 객장에서 만나는 은행 행원들의 느낌과 항공사에서 만나는 고객들의 느낌과 호텔에 있는 서비스 직군들,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CS 마인드 수준으로 영업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지금 보은 학생의 그런 피드백을 은행에 접목시키게 되면 대출 받으러 갔는데 아유 이거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행원이 아유 저희 은행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친구들하고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답변은 진중하게 나와야 되고 모든 답변은 어미종교는 단아가로 끝나는 거예요. 호텔에 갔는데 아이 고객님 그때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부킹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좀 특징인데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 수준을 좀 우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쌀로 만든 탕수육 이건 좋은 접근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애티튜드로 나와야 된다. 만약에 학부모가 그런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아이들 식자재 유통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입맛이 좀 까다롭고 요즘 학생들이 입맛을 보면 또 많이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건강에서 비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고객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경청하여 탕수육이라는 식자재를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기에 이 메뉴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다. 대신 그걸 쌀로 치환해가지고 밀가루의 함량을 줄여서 보다 웰빙 식품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투와 어법으로 조금 더 겸손하게. 그러니까 순발력 있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매너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은 학생이 조금 더 튜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희는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약으로 대체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 약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식품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신세계 푸드가 개인적으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런 걸 것 같아요. 실제로 신세계 푸드 2분기
실적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도는 실적을 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신세계 푸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또 급식의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어떤 시책들도 해당 기업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 여파를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 보는 타이밍이 이제 면접 시즌이고 임원분들이 신문에 나오는 이런 팩트, 사회 현안들을 보고 우리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나도 당신네들처럼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라는 공감대를 좀 줄 수 있게끔 현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종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